지구촌 뉴스 이유정 리포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구촌 뉴스 오늘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2년 9개월 만에 석방돼서 중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예. 그동안 멍 부회장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의 통신장비를 판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예. 멍 부회장은 2018년 12월 캐나다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가택연금 상태로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이후에 이란 제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됐다가 현지 시각 24일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하면서 캐나다에서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석방은 멍 부회장이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대가로 미국 법무부가 기소를 유예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예. 이름이 이제 이제 좀 어색한데 이 멍 부회장이 이제 귀국 후에 애국 영웅처럼 대접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왜 그렇게 환대를 한 거죠? 네, 멍 부회장의 귀국은 마치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을 연상케 했는데요. 귀국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될 정도였습니다. 멍 부회장은 중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선전 바우안 국제공항에 도착했고요. 레드카펫이 깔린 트랩을 타고 전 세계에서 내려와 중국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과 취재진 앞에서 성명을 낭독했는데요. 멍 부회장의 귀국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중국 외교부가 멍 부회장의 체포를 중국 국민에 대한 정치 박해 사건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멍 부회장이 사기 혐의를 받은 것은 완전한 조작이고 미국이 이 사건을 일으킨 목적은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을 탄압하는 것이라는 게 중국 정부 측의 입장인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멍 부회장이 체포되고 가택연금된 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일환이고 멍 부회장은 정치적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들은 이번 석방을 두고 미국을 상대로 중국이 외교적으로 승리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멍 부회장을 여사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현지 매체들은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수감됐던 캐나다인 2명도 같은 날 석방된 사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탄압이라는 정치적 주장에 근거해서 멍 부회장의 석방 사실만 공개한 겁니다. 한편 미국이 미중 갈등의 상징이던 멍완저우 부회장을 석방한 것을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중국 공산당원과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 철폐와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 해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양국 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이 멍완저우 부회장의 석방이 미중 갈등의 돌파구가 될지 앞으로도 계속 또 지켜보고요.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16년 만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권고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도 국내 기준과 차이가 있어서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이제는 국내 기준과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일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5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16년 만에 업데이트한 건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이 가운데 2013년에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에 주목해서 두 물질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미세먼지 연간 권장 노출 한도, 즉 노출돼도 크게 해롭지 않은 미세먼지 농도의 한도는 연간 평균 1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 이하, 24시간 평균 1세제곱미터당 45마이크로그램 이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1년간 평균적으로 1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 24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1세제곱미터당 45마이크로그램 이상이라면 인체에 해롭다는 설명인데요. 초미세먼지의 경우 연간 평균 1세제곱미터당 5마이크로그램 이하, 24시간 평균 1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국내 기준과는 이제 차이가 더 벌어졌는데요. 미세먼지 연간 노출 한도만 놓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환경부는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농도에 노출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는 1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 이상만 돼도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며 훨씬 강화된 기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높게 평가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걸 권고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이 성인에겐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초래하고 아동에겐 폐기능 감소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저소득 국가와 개발도상 국가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이로 인해 매년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사망자의 80%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려니까 힘드시죠? 뭐 네. 1세제곱미터당 뭐 무슨 마이크로그램 계속 반복하시니까 힘드실 것 네. 같은데. 여하튼 우리나라의 기준이 현저히 낮군요. 낮는데 그렇다면 세계보건기구의 새로운 기준으로 본 한국의 미세먼지 상황 이거 좀 어떻습니까? 이거 저 1세제곱미터 빼고 말씀해 주시죠. 되게 힘드실 것 같으니까. 네. 네. 세계보건기구가 새롭게 내놓은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처음만 읽을게요. 예, 예. 1세제곱미터당 23 마이크로그램이었고요. 네. 지난해는 19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요. 예, 예. 기존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보다 2배 정도 높고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4배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또 환경부 기준과 세계보건기구의 새 기준도 차이가 심해서 보완이 필요한데요. 예.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을 기록한 날은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25일이지만 세계보건기구의 새 기준을 적용하면 140일이 돼서 5.6배로 늘어납니다. 예, 참 이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자, 뭐 이제 마지막 소식을 좀 전해 주시죠. 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글로벌 라이브 자선 콘서트가 전 세계 6개 대륙에서 열렸습니다. 국제 자선단체 글로벌 시티즌이 주최하는 자선 콘서트였는데요. 미국과 프랑스, 인도 등 전 세계 6개 대륙 주요 도시를 연결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콘서트에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엘튼 존과 빌리 아일리시 등 전 세계 유명 스타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 건 우리나라 가수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서울 숭례문 앞에서 사전 녹화한 퍼미션 투 댄스를 선보였고요. 프랑스 파리 에펠탑 행사장에는 엘튼 존과 에드 시런, 블랙 아이드 피스가,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공연장에선 빌리 아일리시, 제니퍼 로페즈 등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또 뭐 세계 지도자들도 참여를 해서 저소득 국가에 백신 기부를 약속했다면서요? 네, 해리 영국 왕자와 아들 메건 마클도 이번 무대에 올랐는데요. 세계 인구의 70%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생산됐는데 부유한 10개 나라에만 공급이 몰리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촉구했습니다. 또 엠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자선 콘서트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백신 추가 기부를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기부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약을 기존 6천만 회분에서 2배로 늘려 모두 1억 2천만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백신이 불공정하게 보급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선 백신 접종이 늦춰지고 있다면서 함께 힘을 모아 더 빨리, 더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현 상황을 모두가 도와야 하는 위기로 규정했는데요.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백신 5억 회분을 전 세계에 추가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 미국이 지금까지 기부를 약속한 백신은 모두 11억 회분에 이릅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빈곤 퇴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 기부 등의 세계인의 관심과 재정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6개 대륙의 주요 도시에서 24시간 동안 열린 후에 상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 글로벌 자선 그 라이브 자선 콘서트 같은 거 세계 콘서트 할 때 아까 그 엘튼 존도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엘튼 존 할아버지도 나오셨는데 제가 좀 검색하다가 좀 깜짝 놀랐네. 엘튼 존 씨하고 나훈아 씨하고 동갑이네요. 와, 1947년생이시네 두 분이.
나훈아 씨도 좀 이런 콘서트에 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실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구촌 뉴스 이유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통신원 연결을 좀 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신연수역 사거리 갑니다. 차주환 통신원. 네. 먼저 경원대로와 석바위 사거리에서 승기 사거리 양방향 지체 따르고 연수강 안쪽으로는 속도를 회복하다가 문학경기장 정문을 가까이 속도를 줄이고 선악역 사거리까지 20km 내로 지체 서행하고 있고 선악역 지하차도를 진입하면서 이곳 신연수역 사거리 구간은 일찍부터 가다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연수역 사거리에서 번말 사거리 방면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시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신연수역 사거리를 지나면서 동충역 사거리나 송도동 안쪽으로는 아직은 어려움 없는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한방매로는 소란말 사거리에서 신연수역 사거리 짧은 구간에서 지정체 반복하고 번말 사거리 방면으로 번영로 제1사거리까지는 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으로는 번발 사거리 이전부터 한방매 사거리까지 전 구간 원활한 소통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연수역 사거리에서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안동포 사거리 가겠습니다. 황인덕 통신원. 네, 봉수대로 아시아드 사거리에서 청란 아들목 구간 정체 이후로 안동포 사거리까지는 더딘 진행 이어지고 있고 검단 삼거리는 신호 두세 번 받아야 지날 수 있으며 검단 삼거리에서 해병 2사단 사거리까지는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반대 방향 검단 삼거리에서 안동포 사거리는 신호 두 번 받아야 지날 수 있고 백석 교차로는 재신호 받고 지날 수 있으며 아시아드 사거리 구간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원당대로 유현 사거리에서 완정 사거리까지는 순조로운 진행이지만 안동포 사거리를 가까이 하면서 정체되고 있고 검단 2 교차로 구간은 지체 또는 서행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검단 2 교차로에서 안동포 사거리는 재신호 받고 지날 수 있고 이후로 유현 사거리까지는 지체 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안동포 사거리 주변 교통정보였습니다.